국내 첫 오피스텔 그러면은요 84년도에 등장했던 별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혹시 1970년대 지어졌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기억나시나요? 유명은 하지만 너무 옛날 얘기. 최근에 뭐 좀 빡빡 뭐 하는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게요. 제가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디벨로퍼의 시작, 이 시작은 박정희 정권부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본격적인 디벨로퍼라고 부를 만한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1970년대예요. 혹시 명성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명성그룹. 네, 명성그룹. 제가 옛날에 명성 빌라 살았어요. 아, 명성빌라? 아니, 워낙 이게 한국에서 너무 많이 쓰는 이름이어서 네. 사실은 뭐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성그룹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룹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70년대 이 중후반에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와요.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광, 레저 산업을 들고 나와요. 70년대. 네, 70년대 후반에 관광 레저 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오면서 당시로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레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엄청난 선구자 역할을 하죠. 아, 이건 진짜 문자 그대로 선구자예요. 그렇죠? 네, 선구자죠. 70년대 때 레저 얘기하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그때 거. 우리는 새마을 운동하기 바빴을 때인데 그렇죠. 그 시점에 새로운 분야로 레저 산업을 들고 나왔다. 그 이후에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평이나 나산 같은 회사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약간 이름 자체는 부동산 업체긴 해. 네. 예를 들어서 거평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강남이 개발되고 있었잖아요. 그 강남의 무역센터, 그다음에 법원, 경찰청 뭐 이런 것들이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었거든요. 아마 강남에 지금도 있어요. 센츄리 오피스텔이라는 걸 분양을 처음을 해요. 이 디벨로퍼가 많네. 이제 막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데 야 이거 다음 단계는 레저야 라든지 지금 막 강남 이전하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필요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만들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평처럼 나산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한 경우거든요. 아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설릉역 앞에 상제리제 센터라고 하는 빌딩이 알죠. 있어요. 알죠. 네, 그 상제리제 센터 분양을 통해서 알려진 곳이 나산이거든요. 한마디로 오피스텔 대중화의 붐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피스텔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네, 그렇죠. 게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닌데 이 기업에서 하니까 이제 촥촥촥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내 첫 오피스텔 그러면은요, 84년도에 등장했던 마포 성지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마포 성지 빌딩. 네, 마포 야, 성지 빌딩이라고 이게 또 해서 뭐야? 이때 등장했던 빌딩을 일반인들의 인식으로는 이게 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미분양을 면치 못했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경이 조성되어 가면서 올림픽 전후 시기에 일단 강남 같은 경우는 무역센터 들어왔죠. 무역센터 들어왔으니까 무역센터 주변에는 무역회사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서초동의 법원, 경찰청 이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조인사들이 들어오면서 사무실들이 필요했을 거고요.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독신자들도 또는 이제 뭐 신혼부부도 살아야 될 주거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아 옛날에 딱 이 시기 때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어린 나이지만 드라마 중에 도시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저 기억날 것 같아요. 그 최수종 씨와 배종옥 씨. 그쵸. 네. 아이고 정말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고 있다 진짜. 아 근데 그게 네. 저도 기억나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특히 좀 엄마 아빠랑 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고 이런 좀 약간 좀 큰 대가족이었다면 네. 아 저렇게 혼자 오피스텔에 멋있게 살고 네. 꼭 이렇게 결혼해서 둘이 살고 이런 게 그 드라마에서 화려하게 그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로망 같은 그쵸, 그 그쵸. 분위기가 당시 새로운 오피스 문화를 제공을 해줬고 이것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변화도 막 일어나고 그렇게 네. 됐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디벨로퍼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냥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 이런 역할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서 대중들한테 필요한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정말 디벨로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계속 우리가 변화를 원하니까. 아,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88 올림픽 얘기하셔서 생각나는데 88년 올림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만성적인 주택 부족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거 통계조 살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부의 주택 부분 재정 투자 비율, 그러니까 국가 전체 예산이나 국토교통부 예산에서 요 주택 쪽에 투자하는 비율이 몇 %였을 것 같아요? 10%? 그 정도만 돼도 많은 건데 2.5% 이하. 2.5%라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5% 높았던 거 보통 0.97 뭐 아예 관심이 없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열망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었던 그 유명한 20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네. 200만 호 공급 대책이 발표하면서 일기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사업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의 1세대 디벨로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이들 그 디벨로퍼들의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탄생했던 디벨로퍼들 중에서 이제 그때 살아남은 분들이 지금 현재 디벨로퍼 시장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 조금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있는데요. 도급 사업을 위주로 했던 사업을 진행했던 대형 건설사들도 조금씩 디벨로퍼로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대형 건설사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 그러면 그 이런 디벨로퍼 역할을 좀 하는 건설사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죠? 이번 우리가 역은 로컬 용산. 용산에서 하고 있는데 설마? 네, 그 설마가 맞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대형 건설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노하우를 축적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디벨로퍼를 자처하겠다. 네. 근데 혹시 1970년대 지어졌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기억나시나요? 강남개발의 상징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주택, 건설, 그리고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디벨로퍼로서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1970년 압구정동은 유명은 하지만 너무 옛날 얘기. 최근에 뭐 좀 빡빡 뭐 하는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게요. 아, 제가 그러면 확실하게 기억날 수 있을 만한 곳들을 좀 그렇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해운대 랜드마크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해운대 지나가다가 본 네. 것 같아요. 고층 건물 꼭대기에 약간 이렇게 배 모양. 네네, 맞아요. 거기 이제 아이파크라고 적혀 있는 거. 그건 부산 갈 때마다 봤죠. 거기 맞죠? 네네, 맞습니다. 바로 거기가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인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 복합 용도 개발 사업으로 완공한 곳이거든요. 지금은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을 했죠.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원 아이파크 시티라고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거든요. 국내 최초로 민간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그것도 단일 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 이루어진 거의 최초의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도시 개발 사업을 민간이 단독으로 네, 민간이 한다. 다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본사 사업 부지를 개발해서 국내 최고 아파트 단지로 만든 삼성동 아이파크, 그다음에 리츠 운영 사업으로는 일산 2차 아이파크, 고척 아이파크까지가 디벨로퍼로서 역량을 보여준 곳이죠. 그 압구정만 했으면 제가 실망할 뻔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충격적인 걸 많이 해가지고 좀 놀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 나누기 전까지는 개발 사업, 부동산 하면 사실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정적 이미지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 고도화된 시대 속에서 디벨로퍼들이 어떤 전략으로 새로운 공간을 설계하느냐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도시를 더 창조적으로 숨쉬게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좀 설득이 되네요. 사실 그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점점 이런 곳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도덕성을 갖춘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형 건설사들 또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회사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 사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적인 신뢰를 쌓는 과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용산편에서 사실은 그 철도병원 부지 개발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용산역 개발 사업 같은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또 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확히 보셨고요. 앞으로 해외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마이스, 의료복합타운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지역과 사회에 공헌하고 상생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점차 변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번에 그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선진국형 디벨로퍼로서 한 발 더 나간다고도 해요. 지금 우리 선진국인데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은 도시개발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도시개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관리까지 이어서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건설업계 최초로 호텔업에 진출을 해서 파크 하얏트, 파크로시, 오크밸리 리조트, 오크밸리. 네, 잘 아시죠? 거의 여러 번 갔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네, 이런 운영하면서 앞으로도 운영을 기반으로 한 복합 개발 프로젝트 쪽으로 좀 더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하려면은 디벨로퍼의 인재 육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벨로퍼 인재 육성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힘을 싣고도 있고 결국에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국내 대표 디벨로퍼로서 자리매김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씀 듣다 보니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도시개발 그리고 지역과 도시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이제 디벨로퍼의 역할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장기적 운영과 관리를 이어나가면서 공간이 지닌 잠재력을 더욱더 이끌어내게 되는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선진국형 디벨로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시장을 바탕으로 대형 건설사 중 선도적으로 선진국형 디벨로퍼로 나아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요, 이게 조금씩 트렌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불인이로서 열심히 탈출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은 이제 교통, 주거, 공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디벨로퍼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또 새로운 배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이야기를 좀 해봐서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과 관련돼서 다른 인사이트도 좀 얻게 돼서 굉장히 좀 좋다라는 좀 그런 소감 좀 갖게 됐고요. 오늘 시각의 정석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더욱더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인사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시각의 시각의 정석.